네, 수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신박한 시선에 신을 맡고 계신 신장식 조계신당 의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지금 곡성에 계시는 거예요? 네, 곡성에 오, 있습니다. 뭐 아침에 벌써 한 일정을 한 3개, 4개 정도 소화를 하고 예, 지금 곡성. 자동차 안에서 차 안에서 차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에서 예. 잠시 뭐 숨을 돌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네, 오늘 아니요. 예, 숨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예. 다른 일정을 저는 참석하지 않고 우리 역시 오마이TV와 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곡성에 가 계시고 오늘 일정까지 소화를 벌써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정을 오늘 소화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오늘 네. 지금 조국 대표님 와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 읍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홍보해 음, 주실 분들하고 네. 아침에 조찬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삼기면에 가서 노인 전현직 노인 회장님, 그다음에 면사무소, 네.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음, 이렇게 돌고요. 그다음에 그 견면 네. 그 면사무소 음, 스치고 지금은 옥과에 있는 아이고. 곳에서 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 이 뭐 정말 이 분단위로 일정을 다 짜서 소화를 하고 맞습니다. 계신데 네네네. 오늘 저희가 눈길을 끄는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다방이에요. 꾹다방? 꾹다방. 이거 예. 뭡니까? 꾹다방? 꾹다방. 예. 뭐 꾹다방의 꾹이 예. 누구를 의미하시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식 바리스타 꾹. 식다방으로 하는 게 식다방. 신장식 바리스타 식다방. 꾹입니다. 바리스타 바리스타 꾹이 꾹. 나오는군요. 꾹다방. 예예. 요거는 예. 실은 인제 선관위에서가 허락한 행사고요. 그 음. 정책 홍보 행사입니다. 정책 홍보 행사를 하면서 네. 선거 내일이니까 선거 개시일이 내일인데 내일 아. 전까지 오늘까지는 정책 홍보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네. 1,000원 미만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 탄핵 아이스 아메리카노, 탄핵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네. 건강기원 꾹 대추차, 어 이름을 다 붙였군요. 예. 네. 탄핵 커피를 꾸기가 타면 달달 커피. 근데 예. 요런 인제 메뉴를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제 효도 3종 세트가 있어요. 박웅두 후보 내지는 저희 네. 조국혁신당이 어 국민 효도 정책 국민 요거를 인제 효도 홍보하는 정책. 정책 홍보 꾹다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홍보를 하는데 이게 차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꾹다방을 또 운영하면서 이렇게 네. 탄핵 커피 아메리카노 이 마시면 무조건 탄핵 커피 아메리카노.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일리지 쌓이듯이 커피 예예. 마시면서 많이 우리 마일리지 드셔야겠네요. 꾹꾹 도장 찍잖아요. 네. 탄핵의 마일리지를 꾹꾹 쌓아간다. 꾹꾹 쌓아간다. 좋습니다. 오늘 뭐 아마 문정성실히 읽을 것 같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네. 지금 11시 30 분부터 네. 옥과에 있는 이미 인제 옥과에 와 있는 건데 예. 곡성군 옷가면 옥과에 있는 네.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아. 11시 반부터 그 곡성 꾹다방 개업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 5시 30 분에는 음.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그 어. 인근에서 엽니다. 자 그러면 곡성과 영광 오전 오후 이렇게 꾹다방을 운영하시는 건데 네. 자 역시 이제 조국혁신당 호남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네네. 곡성도 다니시고 영광도 다니시고 하는데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지 한번 좀 말씀 좀 아 해주십시오. 네. 그 지역 분위기 곡성 네. 저는 이제 주로 곡성에 엉덩이를 붙이고 대추나무 집에서 음. 살고 있는데요. 네. 곡성은 조용한 반란 중. 조용한 반란 중이다. 네. 조금씩 그 달라지고 있다. 영광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영광은 굉장히 인제 말하자면 왁시글적시글하게 음.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이런저런 네. 말과 말들의 설전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음. 곡성은 사실 저희들이 출발이 늦었어요. 박웅두 후보가 네. 영입도 좀 늦고 하면서 출발이 늦어서 늦게 시작을 했는데 뭐랄까 인제 아래에서부터 바람이 불고 있고 음. 명백한 변화가 하루하루 피부로 느껴집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의원님? 그 말하자면 네. 지금 곡성에서는
이제 곡선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오래된 민주당 당원분들이 계세요. 음. 이분들의 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도 아니고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민주당 당원 100 분이 탈당을 하셔서 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인제 굉장히 오랫동안 소위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부터 목숨 걸고 민주당 운동을 하셨던 음. 분들이 이거는 쪼끔 좀 이 공천 과정에 네.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아.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변화의 바램들이 네. 박웅들을 쪼끔 "도구로 써 보자." 음. 이러면서 좀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다. 예. 아. 뭐 그래도 예. 국정은 워낙 조직력이 이곳 민주당이 강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로서는 압도적인 조직력의 열세 속에서 음. 차분하게 조용히 주민들을 만나 뵙고 네. 여기가 280개 정도 마을이 있습니다. 예. 아하. 그 280개 마을 한 군데 한 다 다니셔야겠네요. 군데를 발바닥으로 누비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호남 전력 투구하고 있다.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 부산인 것 같아요. 네네. 부산 그렇죠. 금정구청장 후보 민주당 조국신당 후보가 다 인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 음. 이러다가 단일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인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한 우려시고요. 저는 예. 이번 선거 저야 뭐 곡성에서 열심히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음.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목표는 4대 0 내지는 3대 1 입니다. 저는 아하. 4대 0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음. 곡성이나 영광에서는 무조건 야당입니다. 거기는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일이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없어요. 네. 중요한 곳은 음. 저는 금정이고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금정에서는 단일화 제가 금정에도 한나절 오후 한 2 시부터 저녁 네. 9시 반까지 금정을 쫙 배우자와 아. 함께 누볐는데 예. 거기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첫 질문은 "단일화 되는 겁니까? 단일화 그렇죠. 언제 합니까?" 그렇죠. 라는 거였어요. 물어보죠. 예. 단일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국 음. 대표와 이재명 대표 두 분이서 네. 금정의 김경지 후보가 네. 연고자 소개 운동을 네. 해 달라라고 하면 지금 이 네. 답답했던 국민들이 거기에서 신바람 나게 금정구 연고자 소개 운동을 하실 거예요. 또 아. 강화에 가서 "강화 연고자 소개 운동을 하자."라고 두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면 네. 전 국민이 강화 연고자 소개 운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 강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 안상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무소속 후보로. 예. 인천시장 하셨던. 네. 근데 이분이 말하자면 당선되면 본인은 "복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즉 국민의힘 후보가 둘 입니다. 음. 국민의힘 후보 둘에 네.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음. 야권 단일 후보로 "선거운동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돌파를 해낸다면 네. 저는 정부 여당 국민의힘과 용산은 내전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래서 10월 16 일과 내년 4월 사이에 네.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예. 반드시 단일화해야 될 거고 단일화의 음. 계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7일 투표용지 인쇄 전에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11일 이때 이제 들어가면은 사전 선거 전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시점은 좀 정해져 있는데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빨리 하면 할수록 좋고요. 네. 그런데 인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좋을 거냐. 음. 저는 이제 검증과 선택 네. 요 원칙을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음. 뭐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것이고 네.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세세한 검증을 위해서라면 음. 패널 토론 등의 배심원단 토론과 선택 즉 여론조사 네. 요게 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검증을 패널 토론이나 배심원 토론에서 한 단계 쪼끔 낮춰서 네.
어 후보자 간 토론, 후보자 간 음. 토론과 선택 요 단계로 좀 간소화하는 것도 저는 뭐 협상의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네. 양당의 협상의 당사자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음. 예. 뭐 한 차례 토론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선택할 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아. 유권자들도 예.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단일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자, 네네. 우리 이 뭐 부산이나 뭐 강화나 아마 야권 지지층은 다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아 그럼요. 네. 예. 여기에서 당연합니다. 성과를 그래서 내길. 중요한 것은 4대 0이다. 네. 4대 0 한번 이길 수 저희 있습니다. 이길 수 예.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보고요. 자, 예. 뭐 오늘도 뉴스토마토 보도 뭐 어제 그제 뭐 김대남 녹취 보도 여기저기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공천 개입 의혹이나 국정 개입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네. 정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저는 그 네. 뚝이 민심이 그 뚝을 쌓아 놓고 막 막아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네네. 뚝에 뚝을 넘치기 직전 찰랑찰랑. 아하, 찰랑찰랑. 민심은 지금 뚝이 넘치기 직전 찰랑찰랑이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균열 음. 없이 뚝이 막아서고 있으면 네. 무너지지는 않아요. 넘치기만 하지. 넘쳐도 그것도 대단히 큰 일이지만 근데 음. 이게 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JTBC 보도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뭉치로 빠져나간 것 같다. 저도 음. 그럴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권오수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네. 많은 피고인들, 공범들이 있잖아요. 네. 이 많이 공범들도 받았죠.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를 음. 위해서. 네. 그러면 논리적 가능성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록이 뭉치로 빠져나왔거나 음음. 아니면 공범들 가운데서 수사 기록이 빠져나왔을 가능성 이 두 네. 가지가 논리적 가능성입니다. 네. 근데 그 어떤 쪽 즉 공범들이 그 수사 기록이나 편지들 이런 거 보면 '야 우리만 달려가고 김건희만 쏙 음. 빠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공범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음. 우리가 죽어도 윤석열 쪽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쓸 사람들이야. 네. 극도의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아. 네. 원래 정치라는 게 한 사람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한 10사람의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번에 나만 달려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럼 공범들이 네. 수사 기록을 뭉치로 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아하. 또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빠져나왔을 가능성 역시 굉장히 높다. 그럼 음.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균열이 생겼다. 예. 소위 그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뭐 '내가 배신당하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어어. 하실 거예요. 아. 본인은 여사만 보호하고 딴 사람들 소위 이준석 뭐 김영선 이런 사람들은 안철수 이런 분들은 공격하고 네. 여사만 보호하면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저는 음. 명태균 씨 입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라고 용산이나 검찰이 생각을 했을 때 네. '아 이 사람 구속시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단선적인 어. 생각을 용산과 검찰은 할 수 있다. 예. 늘 그래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도 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죠. "내가 정권을 만든 사람인데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할까?" 음음음. 물론 뭐 명태균 씨 혼자서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국민들이 무너뜨려도 국민들이 무너뜨리는 거고 정권을 네. 세우는 것도 국민들이죠. 근데 그럼요. 여튼 그러면 거기서 누수가 생기고 균열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폭로전까지 갈 수 있고 뭐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 그런 전략이 그렇죠. 있다면 한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을 깔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럼 당연합니다. 그럴 만한 생각도 있다라는 것을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사실로 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보세요. 박근혜, 최서원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명태균을 비롯한 명태균 그다음에 이종호 뭐 이런 음. 분들은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네. 국민의힘과 증거 공동체입니다. 증거 증거 공동체? 공동체. 증거 공동체. 한동훈, 김건희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증거 공동체예요. 예.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도 증거 공동체예요. 아, 증거를 서로 가지고 있는 서로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아하. 내전이 격화되면 예. 이 증거 공동체를 깨트리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분들의 안 생존 논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 증거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 네. 지금도 사실 아침 저녁 뉴스 따라잡기가 어려울 아유. 정도로 새로운 사실들이 막 보도가 되잖아요. 뻥뻥 터집니다. 네. 증거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음. 더 큰 게 막 나옵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아까 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네네. 균열을 넘어서 이제 구멍이 나서 뚝이 무너지는 터지는 상황까지 거죠.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추정입니다. 저의 네네. 추정은 추정. 보수 쪽에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외과 수술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밀 외과 수술. 즉 아하.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네. 그 세력과 보수 세력을 분리하는 정밀 외과 수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런데 너무 끈끈하게 얽혀버렸다.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 끈끈하게 얽혀버렸고 그 얽혀버린 그 일단이 네. 수술이 잘 안 된다. 잘 안 끊어진다. 같이 죽는다. 예. 이러다가 예. 라고 하는 게 보이는 현상이 잘 분리가 안 된다는 거, 너무 끈끈이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이 네. 명태균, 이종호, 그다음에 김대남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외과 수술이 잘 안 될 거다라고 네. 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거 쉽지 네. 않겠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예. 이거를 어떻게 뭐 덮고 가거나 아니면 분리해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네. 끝까지 분리되지 않으려고 붙들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들만 외과 수술되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얽혀서 우리는 피와 끈으로 얽혀서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별별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네. 캐비넷의 공포는 이제 윤석열 상대방 쪽이 아니라 윤석열 쪽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캐비넷의 공포감을 느낄 사람들. 이제 뭐 이제 네. 바뀌고 있다. 공수가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끝까지 이제 얽혀 보려고 선택을 한 게 네. 본인들도 우리가 보수예요. 우리를 끊어내려면 당신들도 같이 죽어요. 우리만 잘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잘라내면 당신들도 같이 예.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사가 김문수와 안창호라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가 상징하는 사람은 네.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입니다. 아하. 같이 간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상징하는 네. 거는 소위 보수 기독교입니다. 하하. 같이 가자. 이 세력을 예.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이 우리 보수랑 같은 편이에요. 우리를 잘라내지 마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고 아하. 거기랑 안 떨어지려고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네. 있었던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인사,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최후의 마지막 예. 보루로 마지막 바리케이트로 쓰기 예. 위한 그런 포석이다. 20% 아래로 내려가면 예. 그때는 정말 박근혜처럼 버려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안이 네. 그런 전술적 방향이 바로 그 두 세력을 마지막 보루를 삼는 거고요. 예. 최근에는 보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뭐 이미 정규재 TV의 정규재 씨 이런 분들은 오래됐고요. 네. 정규재 TV 들어보시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또 정말 얼마나 타격을 잘하시는지 예. 타격감 끝내줍니다. 그다음에 뭐 몇몇 분들 뭐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보수 유튜버들도 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단호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게 그런 뭐 보수 유튜버 얘기도 나오지만은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도 뺨 때려주고 싶다. 네, 그런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만찬에 있어서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스스럼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 보수 세력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차별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드네요. 예, 여론이 외과 변하고 수술하려고 있다. 할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야 될 겁니다. 쉽지 하하. 않은 수술이에요. 너무 얽혔어요. 지난 2년 반이 짧은 것 같지만 예. 그동안에 너무 많이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2, 제3의 명태균이 또 전국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의도에 계속 당연합니다. 소문이 파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역별로 제2, 네. 제3의 명태균이 있을 거고요. 또 있다는 소리도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좀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겁니다. 하하. 뚝이 무너진다. 그래서 뚝이 무너진다. 저쪽도 근데 다만 우리가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쪽도 필사적인 방어를 할 것이 하나가 있고요. 여전히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압도적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첫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박근혜 씨가 네. 막 그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잡았지만 박근혜 씨가 윤석열 정권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보수적인 분들 또 중도적인 분들이 아이고 또 탄핵 되는 거야? 아, 지난번에 그러다가 보수가 같이 망했었는데 라고 하는 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요. 보수 입장에서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박근혜 학습 효과 때문에 네. 벌써 마음속으로는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망할 수는 없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피 흘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외과 수술을 할 거냐라는 게 보수들의 고민일 겁니다. 아,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10월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조국 대표께서 네. 꼬리를 잡았다. 이제 꼬리를 잡고 원래 뱀꼬리도 그렇고 꼬리를 잡았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굴로 쏙 들어가면 네. 거꾸로 빈을 거꾸로 딱 세우고 하면 꼬리를 잡았다고 해서 이거를 본체를 바로 잡을 수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려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아하. 꼬리를 잡았으니 몸통을 우리 정치권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같이 힘 모아서 당기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좀 중요합니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고 국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오늘로 아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던데 김건희 특검법 또 최혜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네. 모레 사이에 거부권 행사를 4일까지는 하겠죠. 해야 되는데 네, 4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반란표 그러니까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네. 뭐 그 희망적 기대를 갖고는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하고 다음 수를 그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8명 안 넘어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계산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친한계가 이렇게까지 김현사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친한계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말이 세게 친한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많이 가서 그렇지 네. 실제 친한계가 그렇게 반발이 곧바로 표결로 갈 수 있는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말만 할 뿐 아무것도 못 해요. 숫자가 안 된다. 네, 숫자가 안 된다. 그러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계산이 덜 끝났다. 즉 외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외과 수술을 해서 윤석열 정권을 보수로부터 분리해야 되는데 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외과 수술이 가능할까? 외과 수술을 하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릴까? 괜히 그렇게 피 흘리다가 본체까지 같이 사망하는 건 아닐까? 여기에 대한 계산이 아직 안 끝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은 아닐 것이다. 이번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군요. 그런 10월은 아니다. 가능성. 이번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기동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번에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렇죠. 이번에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저도 뭐 이런저런 뭐 연락도 하고 뭐 할 거예요. 예, 최선을 그런데 다해야 된다.
안 될 수 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제가 보기에는 계산이 덜 끝났다. 저쪽이. 네. 계산이 덜 끝났다. 자, 근데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거의 뭐 그야말로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8표도 못 꾸기고 온다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만찬 원내 지도부만 원내 지도만 불러서 그 만찬하는 게 어딨어요. 예, 정기국회 앞에 있으니까 원내 지도부만.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게 예. 뭐냐면 딱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네네. 애들이 두 명이 같이 짝꿍이랑 그 책상 같이 쓰잖아요. 근데 네. 중간에 금 거놓고 아, 옛날에 많이 했었죠. 지우개 넘어오면 요건 내 거 하고 딱 자르는 거 있죠. 맞아요. 정말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금 거놓고 지우개 갈라먹게 하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유치하다. 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침몰하는 배에서 네. 누가 선장이냐를 놓고 아웅다웅 아귀다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뭐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가 키 잡을 거야, 뭐 이렇게 딱 내가 다툼하고 앞자리에 있다. 앉을래 이러고 있는 거죠. 아이고, 참 이런 여당과 대통령실을 또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보고 있는 국민들 마음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타들어갑니다. 예. 제가 예. 최근에 이제 여기 곡성 평야 들판들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볏멸구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볏멸구 피해가 네. 되면 이렇게 누렇게 땜통처럼 머리에 왜 땜통 나오거나 아니면 예전 분들은 아실 텐데 얼굴에 버짐 피는 것처럼 누렇게 중간이 가라앉습니다. 그 황금 들판이 그렇게 황금 들판에 중간중간에. 아이고. 근데 곡성뿐만 아니라 호남 들판 많은 곳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자기들만 침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과 삶이 이렇게 멸구 피해 입듯이 벼멸구 피해 입듯이 누렇게 떠서 지금 바스락바스락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더 앞당겨야 됩니다. 앞당겨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윤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 뭐 어제 같은 경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만들어서 시가행진까지 또 2년 연속 했어요. 경례 연습이나 좀 하고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조차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경례하는 모습 보면은. 아니 저는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겠죠. 한두 번은.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했어. 제대로 했어요. 1분을 못 버텨요. 1분을 못 버티고 20초, 30초가 지나면서 손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거는 옛날 말년 병장만도 못한 경례를 해요, 이제. 네. 말년 병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말년 병장들이 옛날에. 말년 병장만도 못합니다. 저는 거기서 뭐가 걱정이 됐냐면, 첫 번째, 통수권자로서의 절제되고 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 첫 번째. 공적인 책무,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MB도 박근혜도 다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절도 있게 했어요. 적어도. 박근혜랑 비교해 보면 진짜.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보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동작을 집중해서 오래 유지를 못 합니다. 그건 어르신들이나 조금 아파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유지를 못 해요. 한 동작을 건강이 안 좋으면 집중해서 유지를 못 해요.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저는 그런 걱정도 들어요. 야, 그렇네요. 그 하나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보고 우려를 해 볼 수가 있군요. 경정 노름을 국민들 우리 진짜 이 금쪽 같은 우리 젊은이들, 젊은 여성, 남성, 청년 군인들 거기다가 몰아놓고 말이야 온열 질환 생기고 부상당하고 발 접질리고 부러지고 했다는 부상자들이 속출했는데 또 돈도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들여서 병정놀이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야 라는 가오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일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가오를 좀 세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엄정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거나 그런 자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각을 1분 남짓 유지할 만한 절제력이나 체력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하, 그래요. 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뭘 자꾸 너무 뭘 너무 좋아하시면 네. 떨어지고 그런다던데. 그러니까요.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군인들 이 앞에 서서 막 얘기하고 뭐 화이팅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이 어디가 정말 북한이냐, 뭐 북한이지 뭐 어디를 북한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댓글에 보면 국군의 날에 네 주역은 국군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왜 그렇네요. 관종놀이, 주인공놀이 합니까? 음, 왜 우리 장병들을 국군 예. 장병들을 본인의 배경으로 사용하십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국군 없다. 통수권자로서의.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서울공항에 와서 함께 하던데 뭐 경내 타이밍도 놓치고 표정을 보면은 뭐 전혀 이제 다른 곳에 생각은 다른 딴 곳에 나라.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안드로메다의 정신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더라고요. 네. 예.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해해요. 지금 상황이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예. 이 국회에 대한 경내 그 장내 아나운서의 그 말을 놓칠 정도로 예. 그런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아이고 왜 그러는지는 알겠다.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네. 아유 그래요. 얼마나 그러셨어요. 당신을 충분히 그러실 만하죠가 아니라 왜 저렇게 네. 할 수밖에 없을까? 아하. 그거는 그 짐작이 간다. 왜 네. 이유가 짐작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좀 국민들이 보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지금 있을 때냐 이런 질문을 또 댓글로 많이들 하시던데. 당연하죠. 요즘은 뭐 어디 절에 들어가 계시라라는 말 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관저 예. 그렇죠. 그럼 뭐 불교 기분 신자들께서 예. 격렬히 항의하십니다. 아하. 그럴 정도로. 아니 사찰이 무슨 뭐 분리수거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절에 들어가 계시라 이런 말씀하기도 걱정이 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뭐 진짜 김웅 전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총선 때 해외에 나가 계시든가 아니면 진짜 조용히 자숙을 하셔야죠. 아크로비스타로 가 계시든가. 아니다. 아크로비스타가 있으면은 이 바깥에 명태균 같은 사람 만나기가 더 편해지나? 자유롭게 더. 예. 제발 자숙하시라. 네. 국민들의 자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내려오시라.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고요. 신장식 의원께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청자 P님께서 열일 하시는 신장식 의원님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도 하고 계신데요. 멀리 이제 곡성에서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오늘은 또 멀리 계시니까 그래도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꼭 듣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들이 호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소위 호남 본진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본진에 좀 수리해야 될 배 또는 대열이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성능 좋은 배를 배치하고 엄정하게 또 그 어떤 배가 성능 좋은 배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엄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렇게 국가대표를 뽑으면 우리 양궁 국가대표 뽑듯이 그렇게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대표를 뽑으면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을 더 빠르게 확실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단체전의 팀워크, 그 단체전의 전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단체전 전력 강화를 위해서 본진 강화를 위해서 곡성에서 영광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금정 단일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로 연결을 해봤고요.